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우리에게 중요한 건 꿈꾸는 마음과 도전하는 용기. 이러한 멋진 도전을 통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이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혼자서 보람이 있고 그걸 함으로써 내가 만족도도 생기고 또 나의 어떤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죠. 그림이란 것을. 순천의 한 작은 갤러리에서는 늦은 나이에 시작된 예술의 꿈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얀 캔버스에 담아내는 건 그녀가 가장 사랑한다는 순천의 풍경과 꽃. 늦은 시작이었지만 매일 그림을 그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그녀의 꿈의 도전기를 들어봅니다. 순천시 중앙동. 이곳은 이부자 작가의 작업실입니다. 그녀는 조금 늦은 나이에 서양화에 입문했는데요. 평생 해보지 않은 그림을 시작하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순천대 평생교육원에 풍수지리를 그때 호기심으로 조금 다니고 있었는데 한켠에 그 서양화 교실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그림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죠. 이제 2008년 그녀는 평생교육원의 회화반 문을 두드리며 새로운 세계를 만났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 도전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놨는데요. 그때 선생님께서 전시에 내 그림을 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나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더 배워서 내겠다니까 그래도 한번 내봐야지만이 자신감이 생긴다 해가지고 사실 그때 냈는데 사람들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조금 괜히 흐뭇한 것도 있고 그랬죠. 처음 붓을 잡고 완성한 그림,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수상. 그 순간 가슴 한편에서 작은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흔한 그림 스타일인데 나는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느끼게 하는 거 그런 그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그 작품 중에는 이렇게 물 위에 그 의자대가 나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흔한 그림이지만 그 그림을 보면서 저 공간에서 나도 한 번쯤은 쉬고 싶다는 그런 그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그렸었어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사실은. 누군가가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림. 그리고 그 속에서 그녀 역시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근데 나도 거기에 대한 위로를 얻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왜냐면 내가 그게 내 마음이 표현이 가잖아요. 내 느낌이 가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림 속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붓을 들고 있을 때만큼은 그 어떤 걱정도 잊고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전이 그러하듯 그림을 그리는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처음 얼마 동안은 좀 하다가 슬럼프가 있었죠. 이걸 내가 기억에 끝까지 해야 되나? 왜냐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남들이 볼 때는 막 그냥 먹고 노는 것 같은 팔자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어떤 단체전 전시도 나가서 해보고 하면 또 그런 대로 또 주변에서 반응이 괜찮고 그래서 또 좀 용기를 주는 사람들도 막 그래서 조금 또 마음을 달리 먹었죠. 그래서 끝까지 해보자. 그리고 자신의 그림이 누군가에게 위안이 된다는 것,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작은 갤러리를 열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그림은 경주 포항시 앞바다인데 겨울 되면은 그 바닷물이 굉장히 검풀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색감을 저렇게 넣었는데 선생님 설명을 해주시니까 하늘이 파란 게 진짜 눈에 들어오네요. 바다 색깔하고 바다 굉장히 색깔하고 되게 대비가 예, 돼요. 예.
그녀를 웃음짓게 만드는 이들은 평생교육원 서양화반에서 함께 그림을 배웠던 소중한 동료들입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그 수료한 사람들은 평미회라는 단체를 맡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회장을 하고 있는데 틈나는 대로 와서 여기서 차도 마시고 이제 식사도 같이 하러 가고 그런 어떤 소통의 공간이에요. 우리 세대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젊은 세대잖아요. 나하고는 자식뻘 되는데 그래도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좋고, 그리고 음악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말하는 합주를 우리가 한 이틀에 한 번씩 하는데 모여서 합주를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놀이 공간입니다. 사실 여기는. 선생님께서 되게 재밌게 말씀을 해주시는 데다가 인생사를 되게 잘 알려주세요. 어떤 것이 어떻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도 많고 젊은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물어보시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쩌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주실까? 아, 젊은 세대한테 이런 걸 원하시는 걸 너무나 잘 명확하게 짚어주시는구나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답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스스로 즐기며 이어갈 수 있는 것. 그림, 그리고 또 하나는 기타였습니다. 그 노래를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 기타를 치면서 혼자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를 치면은 사실 이런 배경음악 없어도 혼자서 할 수 있거든요. 어디로 가나.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야외도 가서 할 수 있고 기타만 있으면 하나만 있으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기타가 좋죠. 꿈을 꾸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내는 것. 밤 깊으면 너무 조용해 책도 그녀는 말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언제든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말이죠. 지금이라도 시작해도 돼요. 충분해요. 얼마든지 집에서 혼자서 심심할 때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리면 되는 거거든. 크게 그림이라고 막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시작하시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도움을 많이 줄 거예요. 그러니까 80이 돼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 붓을 들고 색을 더할 때마다 그녀의 삶에도 새로운 색이 채워집니다. 처음엔 우연이었지만 이제는 분명한 길이 되었죠. 그녀의 꿈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도전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다고. 천 개의 이름이 있으면 천 개의 인생이 있다. 이름꽃을 통해 누군가의 인생을 만나고 그 인생을 함께 나누는 작가 박석신. 시, 서, 화로 간결하게 표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희망의 메시지는 대중에게 뭉클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누구든 당신의 삶이 예술입니다.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 자체가 또 예술이래요. 그러니 모두가 예술이십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을 건네는 이름꽃 화가 박석신 작가를 만나봅니다. 대전시 동구 신상동 아나감 마을에 새로운 문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곳은 바로 박석신 작가가 세운 이름꽃 미술관입니다. 이름꽃 미술관은 이름꽃이 앞에 들어가 있죠. 박석신 작가님께서 오랜 시간 이름꽃이라는 예술 활동을 하고 오셨는데요. 그것을 토대로 많은 사람들과 예술가
그리고 감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름꽃 미술관입니다. 박석신 화가가 스스로 펼쳐낸 진한 화업을 차례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누드 작품부터 청화백자를 연상케 하는 조형 작품까지 다채롭습니다. 작가님은 호가 자유라고 해요. 실제로 굉장히 자유로운 활동을 하고 계신 작가님이세요. 또 본인 스스로를 잡놈이라고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말 그대로 화가에 그치지 않고 시도 쓰는 시인이 되고, 그리고 작가님은 무엇보다 사람들과 가까이 소통하는 화가로 많이 유명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모두 아름다운 꽃이라 말하는 화가 박석신. 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얼마나 다양한 예술적 주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 왔는지 한눈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술을 매개로 우리네 삶에 가까이 다가선 이름꽃 예술 활동은 박석신 작가의 눈에 띄는 화업 중 하나입니다. 우연히 시작된 이름 그리는 일이었는데 그게 또 가장 최초에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된 게 병원이었어요. 종합병원의 안병동.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20년 가까이 이어지는 일인데, 병동에서 만난 환자들의 가슴속에 들어있는 이름들은 더 애틋하고 특별한 이름들이어서 그 이름들을 그려주면 한 사람의 일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름에 담아서. 그래서 그 이름에 이미지와 시와 글과 뭐 이런 것들을 담아드렸더니 정말 감동으로 가져가지 뭐. 감동으로 가슴에 품더라고요. 이름을 받고 그렇게 감동하는 걸 보고, 아, 이 이름에 이런 의미를 담아주는 것도 화가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시작된 거예요. 내가 엄마 이름 여기다 광목에다 그릴 테니까 거울처럼 걸어놓고 보고 싶으면 이거 엄마 이름 보고. 인생이란 파도에 밀려 잃어버린 내 이름을 되찾은 순간 웃음꽃이 피죠. 본인 이름으로 살지 못했던 누구의 엄마로 살아오고, 앞에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 또 심지어는 마을 이름 붙여서 대전댁, 뭐 청주댁 불리던 그 이름들의 애틋함을 담아드렸더니 그 삶 자체가 어떤 예술보다, 어떤 소설보다, 어떤 작품보다 더 애틋하게 살아오셨던 그거를 담아드렸더니 그 삶이 작품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애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름꽃을 그리며 수많은 삶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미술관은 그가 꿈꾸는 소통과 공감의 가치가 깃든 공간입니다. 되게 미술관이라고 하면은 좀 약간 되게 크거나 그렇게 아니면은 되게 반듯하게 지어지거나 되게 그런 공간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또 그냥 편하게 보고 편하게 둘러보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되게 저희랑 되게 밀접하게 그냥 되게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술관이라 그래서 그냥 그림만 둘러보고 그냥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 되나 보다 했는데, 직접 와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았어요. 미술관은 작품 관람뿐만 아니라 이름꽃 예술 체험, 미술관 캠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꽁꽁 문을 닫은 관람객의 마음마저 무장해제시킵니다. 그 이름을 그릴 때 그 그리움을 이렇게 이야기로 듣고, 그 준 그리움을 저는 이렇게 시, 또 서화, 그러니까 시와 그림과 글씨로 이렇게 대신 표현해 줄 뿐인데, 그게 제 안에 담긴 그리움까지도 이렇게 포개져서 사실 제가 더 먹먹해지고 저도 늘 눈시울을 적시게 되는데, 직접 만나서 누군가의 가슴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현장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저는 최고 아름다운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아름답고 고귀한 이름꽃을 한 송이씩 피워내면서 그의 내면에도 조용한 파동이 일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깊은 그리움, 억척스럽게 농사짓던 고향 마을의 다랭이 논에서 점, 선, 면의 미학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계속 작업이 변하거든요. 아름다움이라는 걸 표현하는 이 직업이 가장 장점이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 변화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변화할까라는 걸 늘 고민하는데 그걸 제일 잘 볼 수 있는 곳이 마을이에요. 여기 시골 마을. 농사 짓는 농부의 마음도 그렇고 뭐 이 산천이 변하는, 계절이 변하는 그 변화가 예술가가 가장 닮고 싶어 하는, 또 닮아가야 될 그런 변화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작업하는 이 다랭이는 점, 선, 면이 가장 완벽하게 어우러진, 이게 농부의 마음도 예술이다. 내 엄마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도 삶을 예술로 이끌어 가신 그런 터의 무늬다. 터무늬를 최근에 이렇게 모티브로 작업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삶이 있는 곳에 예술이 있다고 믿는 박석신 작가. 그가 터를 잡은 곳은 대청호 인근에 위치한 아나간 마을입니다. 푸른 자연의 곁에서 그 변화를 닮아가고자 하는 예술관과도 통하는 지점이죠. 요 대청호 가까이 있는 아나간 마을의 이 매력은 뭐랄까, 화가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자연이 가까이 있다는 거, 호수와 마을이.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마을에서 마음 먹기라는 프로그램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마을에서 마음 먹는데 예술가랑 함께 밥도 먹고 또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가족들이 많이 와요. 일단 또 직장 동료들도 오고 청소년들도 찾아오고 있어요. 그게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또 프로그램이에요. 도시에서 할 수 없는. 그의 다양한 활동은 예술 장르의 벽을 넘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요. 제조 많은 예술가들과 함께 만든 드로잉 콘서트를 비롯해 해마다 진행하는 장작 패러데이 등 그의 프로젝트는 꺼지지 않는 장작처럼 불타오르며 함께하는 예술의 가치를 나눕니다. 작가님이라고 하면은 원래 되게 좀 멀리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작가님과 함께 얘기도 나누고 꼭 미술 작품뿐만이 아니라 인생 얘기도 나누면서 되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그냥 하나의 작품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름꽃 미술관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림만 보고 가는 공간이 아니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예술가와 이야기하고 때로 밥도 같이 한 끼 먹고, 또 옆에 이제 제 아내가 심리 상담사여서 여러 가지 상담과 예술과 프로그램이 이렇게 융합된 그런 체험하고 만져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미술관으로 앞으로 진행시켜갈 계획입니다.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예술가의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는 박석신 작가.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예술을 통해 변화의 씨앗을 퍼뜨릴 것입니다. 화가의 영역 또 화가의 성향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현장에서 직접 관객을 만나서 함께 행위도 하고 완성품도 같이 만들어보고 함께하는 그런 프로젝트성 작품들을 많이 하고 싶어요. 한 사람이 농사를 다 짓지 못하잖아요. 예술이라는 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품앗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농사 짓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협력이 있어야 농사가 지어지는 것처럼 예술이라는 이 농사 짓는 제 작품 세계도 여럿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품앗이 하듯이. 한 사람의 이름에 철학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화가 박석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노력하는 예술가인데요. 이제 미술관을 통해 예술의 힘과 가치를
더 널리 알려주길 기대합니다. 어디 갔지? 우리 할머니가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할망 어디 갔어? 할머니! 할망! 우리 또 영등 할망의 또 기운을 또 와야 해가지고 또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신장 개업한 또 그 식당에 가서 제가 또 기운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참 김환 선생님의 그림 참 어렵네요. 차갑지만 언젠가 내 내면의 그 끝에는 널 향한 나의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움을 숨기고 있다. 나의 내면을 좀 봐달라. 뭐 그런. 와, 개업을 축하드립니다. 파스타 향기,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envenuti, benvenu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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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 봉주르. 아는 단어가 별로 없어서요. 오늘 좀 우아하게 파스타 먹으러 왔어요. We made the special pasta like rotolia for us more important. 이게 저희 시그니처 메뉴. 시그니처. 그럼 이 로토리아라는 그런 파스타 이름이 있는 건가요? 로토로라는 말이 이제 말다, 롤. 말다. 롤. 네. 롤. 네, 이 파스타 말다. 리아는 이제 저희 가족의 이름을 떠서 가족의 이름을? 네, 맞아요. 리아는 누구예요? 리아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성을 따신 거고. 어머니 아버지. 네, 네. 가족이랑 이제 떨어져 있지만 항상 생각하고 싶은 마음으로 붙인. 너무 소중하겠네요. 이 음식 네.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굉장히 소중하겠어요. 네. 야, 프랑카를 만들 때는 프랑카를 생각하면서 파스타를 만들고 리아를 만들 때는 리아를 생각하면서 파스타를 네, 만들고. 맞아요. 너무 소중하네요. 그리고 이 파스타는 이게 알겠는데 이 앞에 있는 거 이거 솔직히 좀 많이 봤어요. 그렇죠. 좀 많이 요즘 많이 먹긴 하는데 아란치니. 이게 뭔가 고로케 같은 맞아요. 느낌이기도 하고 네. 이게 튀긴 음식이잖아요. 네. You have to start with arancini, 보통 아란치니를 식전 음식으로 많이 드시고. sweet with hands. 원래 손으로 먹는 오케이, 거예요. 오케이. 네, 원래 이탈리아에서는 나쁜 손 이러려면 Good way. 손으로 원래. 와, And back. 와, 바삭바삭해. 한입 아우. Not all. 아니 안에 치즈가 있어서 뜨거울 수 있어가지고. But sometimes it's too hot. 삭제하고 바깥은 정말 튀김. 우리가 일반으로 생각하는 그런 고로케보다 더 바삭해. 지금 여기
양쪽에 지금 침샘이 쫙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게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 소금이가. 겉에 있는 이 파스타 네. 이 식감도 너무 좋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생면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쫀쫀한 그 느낌이 계속 살아있고 그리고 치즈의 풍미가 너무 좋아요. 더 먹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와. 돼지고기가 들어간 아뉴올리티와 데미글라스, 트러플 페이스토, 레몬 크림이 들어간 파스타. 만두. 네. 근데 이 만두라고 얘기해도 될런지 네, 모르겠지만 그럼요. 네. 굉장히 우리나라 입맛에 딱 맞아. 옆집 할머니가 준 브로콜리와 브로콜리를 이용한 파스타. 이탈리아 소세지도. 이탈리안 소세지도. 그 이탈리아와 제주도가 만난. 이탈리아와 제주도가 만난 오늘의 리포터입니다. 설명을 잘 해주시네. 너무 좀 고맙습니다. 먹어볼게요. 고소하네. 이거네. 약간 칼칼한 것도 있고. 면이 다를 거예요. 면이 쫄깃한 거. 면이 쫀쫀한데 가래떡이 약간 하루 정도 지나가지고 약간 말랐을 때 그 쫀쫀함. 그런 느낌의 식감. 좋은데요. 그런 음식 공부를 하러 제주도 우리 또 제주도 분이 호주에 갔는데 이태리 분을 또 만나게 됐다. 맞아요. 그럼 네. 거기 호주에서도 그러면 장사를 했었어요. 둘이 같이. 거기서는 네. 어떤 음식을? 거기서는 이제 꿈이 젤라또 샵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이 젤라또 너무 좋아해서. 그러면 네. 그럼 파스타랑 젤라또 젤라또, 디저트. 했는데 네, 디저트는 그러면 우리 디저트는 사모님께서? 제가 만들고, 네.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힘들고 힘들죠. 막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 오픈하시기가 굉장히 두렵단 말이죠. 이태리에서 했던 음식이 나한테 통할까? 두바이, 호주에서 했던 나의 디저트가 통할까? 라는 걱정이 굉장히 앞섰을 텐데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는 그런 거죠? 걱정이 용기를 없었어요. 내셨나요? 이제 없었어요? 저희 프란체스코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실력 하나만으로? 네, 맞아요. 네, 사람들이 보고 올 것이다. 내 파스타 한번 먹어봐. 내 디저트 한번 먹어봐. 또 올걸? 약간 그런 느낌. 또 올걸? 네. 막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런 자신감, 내 음식에 자신감이 넘치는 분들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는 정통인가요? 아니면 좀 이렇게 이건 정통이에요. 완전 정통. 네. 재료만 이제 여기 있는 걸 쓰고 정통으로 가자 해서 저희는 이렇게 맞춰서 만드는 건 퓨전이 아닌 네. 아주 정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탈리아 음식에 맞네, 잘 맞네.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Yeah, my dream is business going well, my family 당연히 이제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고 and everybody. 가족들이 건강하는 거고 손님들이 다 자기 음식을 즐겼으면 좋겠고. It's not easy in Korea because of course different culture, different people. 문화도 다르고 different taste. 뭐 이런 So it's not easy. 다 다르지만 Let people know about this food. your dream. Yeah. Okay. Yeah. What's your dream? Yeah. I was like, 네. 다 알아듣셨죠? 네, 네. 시작. 프란체스코 셰프님이 만드는 생면 파스타 드시러 오세요. 9초나 남았어요. 아, 네. 맛있었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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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네. 못하겠어요. 여러분, 벤베노티!
지역의 청년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지역에 사는 이유 프로젝트.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속에서도 지역의 가치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라면 힘든 일도 힘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지역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한 그들을 만나러 경북 문경으로 떠나보시죠. 평소 다양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문경. 하지만 청년이란 단어와는 거리감이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단체가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7년 차 정도 되는 청년 사업자들 팀이 같이 만들었어요. 5개의 팀이 모여서 만들었고, 우리 다음에 또 여기를 선택할 친구들에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여기에 착륙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역의 청년 사업가들과 함께한 문경 청년협의체는 이후 협동조합으로 변신, 문경의 활력을 더하고자 노력했는데요. 그 출발 지점은 청년 유입에 있습니다. 문경이라는 곳에 혹은 이제 대도시가 아닌 곳에 살아보고 싶은 청년들,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유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행사, 이벤트나 전시, 축제 등을 기획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곳곳에 버려진 공간들이 많다는 것을 착안 다양한 공간 활용 방안을 개발했는데요. 지금은 공간 대여를 넘어 직접 운영을 통해 유휴 공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컬 백화점이라고 이름을 저희가 붙였거든요. 지역 제품과 그리고 소품들을 판매하는 편집샵이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는 여기 동네 이름이 점촌이라는 곳인데 점촌 스타일의 한식 주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층 공간은 스튜디오로 지금은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와서 숙박도 하거나 머물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또 리노베이션을 할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곳은 작년 겨울 오픈한 주점. 이전부터 사람들 사이에 휴식처이자 식당으로 이야기가 넘쳐나던 곳이었는데요. 이제는 제대로 자리를 잡아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살아간다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도 친구가 있다면 좀 더 길게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세대가 높은 분들과의 사이에서 매개자 역할들을 하면서 지금 이 같이 살자 협동조합이 가려고 하는 어떤 선한 방향의 어떤 지역살이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 초기 멤버가 주방을 지키는 주점이 있다면 이곳의 주인은 여러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물건을 판매하러, 누구는 물건을 정리하러 오면서 모두가 주인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문경시가 예전에 석탄 산업으로 번성했을 때 굉장히 활발한 구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심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과 이 문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분들의 작품이라든지 문경의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년 사업가뿐만 아니라 청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까지 모두가 함께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소. 지역과 사람의 상생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다는 거를 좀 알게 됐고 그런 정책들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게 됐고요. 저희 가족이 이제 문경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저희 이 창업 아이템이 사과랑 이어져서 사과와 관련된 제품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과 취향이 다르듯 지역을 찾고 정착하는 이유 또한 사람마다 참 다양한데요. 협동조합에서는 창업 준비는 물론 음악 연습과 사업 모색을 위해 공간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에 관련돼서도 많이 느꼈지만 지역 사람들의 그런 캐릭터에 관련돼서도 많이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느끼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리가 어느 정도 잡힌다면 지금 거의 많이 잡히긴 했거든요. 내년 정도면 내려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청년들의 지역 유입을 돕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는 2020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문경에 정착하게 된 청년들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활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역민과 청년들이 힘을 모아 표고 버섯 축제를 비롯해 집단 음악회 등 굵직한 활동도 이어오고 있는데요. 매년 크고 작은 행사를 직접 진행하다 보니 언제나 손이 부족한 게 현실. 이때마다 지역에 사는 청년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요. 박준영 대표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물 판매를 하고 있고요. 반려식물 판매를 하고 있고 관련된 원예 용품이나 분갈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공학을 전공해 강사로 활동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문경에서 식물을 키우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협동조합과의 콜라보 강연은 물론이고 식물을 매개로 한 여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다양한 체험들이나 아니면 좀 교육들을 하는 와중에 문경에서 나만의 반려식물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테마의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작은 식물을 갖고 크게 키워가듯 요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주변의 젊은 사람들을 챙기는 게 일이라는데요. 문경 정도사로 나선 그에게도 최근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커피도 지금 샵인샵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나중에 규모가 좀 더 커진다면 공간 대여라든지 식물 관련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 지역의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좀 꾸려 나가고 싶습니다. 협동조합은 매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노력. 대표를 맡고 있는 그녀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만들고 기획하고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에 굉장히 예전부터 되게 재미를 느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이 지금도 진짜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그것과는 크게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재미있어서 문경이 가진 자원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좀 유통하고 좀 알리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 속에서 지방에 들어와 더 멋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이들에게 힘을 주고 지역의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그들의 걸음걸음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해장도 되겠다. 어른 입맛도 아이 입맛도 사로잡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외식 맛집. 자글자글 돌판 위 중식 요리부터 피자와 돈가스의 황홀한 만남, 추억의 햄버거 스테이크까지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할 매력적인 외식 맛집. 야, 아니 여름 바다도 좋지만 겨울 바다도 진짜 좋습니다. 집 안에만 있기엔 또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른 입맛부터 아이들의 취향까지 싹 사로잡는 외식 맛집을 준비했습니다. 외식이니까 오늘 특별히 또 저와 함께할 짝꿍이 있는데요. 예린아! 와! 예린이 안녕! 와! 오늘 저와 함께할 특별한 짝꿍입니다.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된 박예린입니다. 평소에 어떤 음식 좋아해? 저는 짜장면하고 돈가스, 피자, 파스타 같은 그런 음식들을 좋아해요. 예린이가 좋아할 만한 코스로 제가 쫙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 예린아, 이모랑 같이 떠나볼까? 가자! 자, 이렇게 예린이와 함께 간 첫 번째 외식 맛집. 이모가 가자는 데가 여기였거든? 와, 아니 벌써부터 웨이팅을 해야 되네. 들어가자마자 아이부터 남녀노소 모두가 맛있게 즐기고 있었는데요. 가족 손님들이 북적북적한 이곳의 메뉴는 그냥 중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는 특별하게 좀 돌판 위에
중식 요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뜨거운 돌판에 짬뽕을 얹는다는 개념으로 이제 처음에 나갈 때 이제 지글지글 끓는 소리와 같이 이제 식감을 자극하는 그런 매력 포인트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돌판 위에 누룽지를 깔음으로써 인해서 이제 마지막에 면하고 뭐 밥 비벼 드시고 마지막에 누룽지를 끌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이제 매력도 있고 이제 재미 요소를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순한 맛으로 맵게 조져도 되고 매콤한 짬뽕으로 어른들도 설레고 빠질 수 없는 탕수육도 추가. 중화요리는 뭐니 해도 이 화려한 불쇼를 놓칠 수가 없죠. 달달 볶은 채소에 짜장 소스, 면을 넣고 돌판 위에는 밥을 깔아서 누룽지도 만들고 그 누룽지 위에 짜장면을 덮어주면 비주얼 폭발! 어린이도 먹을 수 있는 순한 맛 돌판 짜장면 완성이요! 이제 어른들이 매콤하게 즐길 수 있는 짬뽕! 해산물 아낌없이 듬뿍 넣어주고 얼큰하게 끓인 국물에 탱글탱글 면도 넣어주고 군침 싹 자극하는 불맛까지 살짝 입혀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숙주와 통오징어로 화려한 마무리! 24시간 숙성 100% 국내산 등심으로 만든 찹쌀 탕수육도 노릇노릇 튀겨줍니다. 절로 입이 떡 벌어지는 돌판 짜장면에 이어서 숙주 탑을 쌓은 돌판 짬뽕도 등장. 오징어다. 와, 오징어 한 마리가 통으로 다 들어가 있네. 차원이 다른 짜장면과 짬뽕 클래스. 어떤 거 먹어보고 싶어? 저는 아직 매운 거 잘 못 먹으니까 짜장면 먹을 거예요. 짜장면. 알겠어. 우리 예린이 짜장면 먹어보자. 윤기가 좌르르 돌판 짜장면 그 맛이 궁금한데요. 뜨거? 일반 짜장보다 더 색다른 맛이에요. 어떻게 색다른데? 약간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왕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돌판 하나로 예린이가 왕이 됐다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저도 왕이 한번 배워볼까요? 탱글탱글 통오징어를 먹기 좋게 자르고 탑처럼 쌓여있는 숙주와 면을 동시에 떠서 한 입에 쏙! 숙주가 탱글한 면하고 해산물들하고 어우러지면서 느끼함 없이 싹 잡아줘요. 감칠맛이 튀겨오네요. 찹쌀 탕수육은 얇은 튀김옷으로 씹자마자 바삭! 우와! 남은 소스에 밥을 넣어 짬뽕밥으로 든든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모두의 입맛을 매료시킨 이색 메뉴. 안 짜요.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네. 재료가 신선해서 더 맛이 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부모님이 생각나는 맛. 가족들이. 네, 맞아요. 유아용 의자와 식기도 마련되어 있어 외식 장소로도 딱인데요. 짜장면과 탕수육을 즐기는 우리 친구. 맛있게 즐기고 기분도 좋아졌겠다. 귀여운 춤사위를 보여주네요. 가족 단위로 오시게 되면 사실 짬뽕은 애기들이 먹기에는 좀 많이 매운 편인데 여기 탕수육이나 애기들이 또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바다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와, 너무 그 매력을 잘 담아주셨어요. 어떻게 가족분들하고 계속 다음에 또 오실 수 네, 다음에 있으세요? 또 올 예정이 있고요. 설레는 발걸음으로 간 두 번째 외식 맛집.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매장 안을 가득 채운 가족 손님들. 우리 예린이가요 피자도 좋아하고 돈가스도 좋아한다 네. 하는데 두 가지 먹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여기 굉장히 특별한 메뉴가 있다는데 어떤 거예요? 불고기 피자 돈가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불고기 피자 돈가스. 돈가스에 피자 토핑을 해서 구워내는 그런 메뉴예요. 오, 불고기 피자 돈가스? 상상이 안 되시죠? 딱 보기엔 그냥 피자와 비슷한데요. 불고기를 일단 양념을 하고요. 숙성을 시킨 상태에서 그 위에 빵가루를 촉을 합니다. 입힙니다. 그리고 다시 6시간 정도 숙성을 시킨 이후에 살짝 튀겨놨다가 촉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피자도 토핑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메뉴를 만들어서 구워낸 그런 돈가스를 만들죠. 피자 토핑도 직접 선택 추가할 수 있어서
다양한 피자로 즐길 수가 있는데요. 오랜 연구 끝에 사장님만의 노하우와 자부심이 가득 담긴 세상에 없던 피자 돈가스가 탄생했습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메뉴. 달콤한 소스를 끼얹은 추억의 그 맛. 파인애플과 소시지로 완성된 수제 햄버거 스테이크.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개운한 입가심을 책임지는 매콤한 우동까지.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푸짐한 한상. 이 안에 돈가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안에 그냥 피자처럼 보이는데 이 안에 어디 돈가스가 있다는 거지? 와, 피자 도우 자체가 불고기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도우가 그 불고기 돈가스로 되어 있다는 거구나. 그거에 도움이 필요해. 얘랑 먹어봐. 위에 올려서 겉은 달달한 고구마로 돼 있는데 속은 촉촉한 고기가 돼 있어요. 위에 포테이토랑 파인애플 이렇게 각종 채소가 올라가고 야채가 올라가면서 그 느끼함 없이 부드럽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맛있는 피자 그 맛이 딱 납니다. 근데 이게 빵이 아니라서 더 그 고소함이 있는 것 같아요. 고소해. 친구들이랑 다 같이 오면 더 좋을 것 같아. 오!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100점? 오! 이제 극강의 부드러움을 자랑하는 햄버거 스테이크도 먹어볼까요? 예린아, 함박 스테이크. 너무 크네. 너무 커? 오, 어때? 싫어하는 건 아닌데 잘 안 먹었어요. 먹어보니까 어땠어? 이제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맛이 어때요? 우리 함박 스테이크 생각하면 옛날에 먹었던 그 추억의 맛이 있잖아요. 그 추억의 소스랑 딱 버무려져서 굉장히 고기가 부드럽게 사르륵 녹아요. 그래서 어린애들도 분명히 좋아하지만 우리 어른들도 취향 저격입니다. 우리 예린이는 소세지도 공략하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맛있었어요. 매콤함으로 싹 입가심을 해주네. 행복한 먹방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취향대로 마음껏 배불리 골라 먹을 수 있는 외식 맛집으로 오늘 쭉 한번 돌아봤는데요. 예린아 어땠어? 배불러요. 자, 여러분도 이색적이고 특색 있는 외식 맛집 코스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아우, 잘 먹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만족할 맛집을 찾고 있다면 돌판 짜장면과 짬뽕, 피자 돈가스로 행복한 외식하세요.